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상식이 뒤집힐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조선시대 시장통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춘향이가 XX했다 라고 외친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귀 쫑긋 세우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몰려들겠죠?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딱 그 상황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후보의 발언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거든요. 이 사건 그냥 가벼운 말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말이 국민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정치판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치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게요. 마치 친구랑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재밌는 비유와 예시를 잔뜩 넣어서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부터 소개할게요. 김문수 후보,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과거엔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한때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반장도 하고 학생회장까지 했던 꽤 유명한 선배 같은 인물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발언이 뭐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김문수 망언집에 담긴 말들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변사또가 춘향 XX 같은 표현과 걸그룹을 비하하는 쭉쭉 XX 같은 말들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신 그 표정,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똑같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먼저 변사또와 춘향 발언부터 풀어볼게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그 춘향이요. 변사또는 춘향이를 괴롭히는 나쁜 관리잖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 춘향이를 두고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해요. 이건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을 보고 쟤는 그냥 예쁘기만 한 애야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춘향이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말하다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야, 그 여배우 그냥 몸매만 좋잖아 라고 말했다고 쳐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친구들 사이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딱 그랬어요. 특히나 이 발언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불쾌감을 느꼈어요. 여성은 그런 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쭉쭉 XX 발언은 또 뭐냐고요? 이건 걸그룹,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이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는데 누군가가 쟤들은 그냥 춤이나 추는 애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노력과 재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걸그룹 멤버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이런 젊은 여성들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죠. 자,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김문수 후보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분은 대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에요.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일부인 여성과 젊은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건 마치 학교 반장 후보가 와서 너희들 다 별로야 라고 외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고 반장으로 뽑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발언들이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이게 김문수 후보의 단 한 번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공개한 망언집에는 이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여러 개 담겨 있다고 해요. 이건 마치 친구가 한 번은 너 옷 촌스럽다라고 했다가 또 다음엔 너 공부 못하네라고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한 번이야 실수라고 넘길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들은 단순히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발언들이 공개된 시점이에요. 지금은 2025년 곧 중요한 선거들이 다가오고 있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이런 발언들이 터져나오다니. 이건 마치 시험 전날에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간 학생이 나 시험 잘 볼 거야 라고 큰 소리치는 것과 비슷해요. 국민들 입장에선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하셨을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지? 라는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발언들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자,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이어서 갈게요. 방금 전에 김문수 후보의 충격적인 발언들 들어보셨죠? 변사또가 춘향 XX 했다니, 쭉쭉 XX니 정말 믿기 힘든 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생기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왜 이 발언들이 이렇게 큰 난리가 된 거지? 그냥 말실수 한 번 한 거 아니야?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 그냥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발언들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상처를 건드렸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갈등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갈등. 여러분,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잠깐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야, 너희 동아리 애들 진짜 별로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쳐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그게 왜냐?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친구들의 노력과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거니까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 말들이 그냥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감한 부분을 툭툭 건드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민감했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여성과 약자를 비하하는 뉘앙스. 둘째, 역사와 문화를 함부로 다룬 점. 셋째,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태도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거대한 논란으로 커진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메모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 이유. 여성과 약자를 비하한 발언. 먼저 김문수 후보의 발언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예를 들어 변사또가 춘향 XX라는 표현은 단순히 춘향전 이야기를 언급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희화화하거나 부적절한 농담의 소재로 삼은 거예요. 이건 마치 드라마 속 여주인공을 보고 누군가가 쟤는 그냥 예쁘기만 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캐릭터의 모든 노력과 가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춘향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서 춘향전은 사랑, 저항, 그리고 억압에 맞서는 여성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기억나시죠?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당당히 맞서는 모습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춘향이를 성적인 농담으로 다룬다면 그건 춘향이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일이에요. 여성은 그런 식으로 평가받거나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쭉쭉 XX라는 발언은 걸그룹을 비하하는 표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예를 들어 뉴진스나 에스파 같은 그룹이 무대에서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는데 누군가가 쟤들은 그냥 외모로만 먹고 사는 애들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의 땀과 노력, 재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걸그룹 멤버들은 매일 새벽까지 연습하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예요. 우리나라 K-팝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문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 여성 아티스트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그것도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이 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발언들 들으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좀 화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한두 사람을 비하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노력을 무시한 거니까요.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는 사회라면 과연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 역사와 문화를 함부로 다룬 점. 자,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해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 중 일부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가볍게 다루거나 왜곡한 부분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공개한 망언집에 따르면 그는 과거의 민감한 역사적 사안을 조롱하거나 부정확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건 마치 누군가가 광복절, 그냥 일본이 우리한테 졌던 날 아니야? 라고 툭 던지는 것과 비슷해요. 광복절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조상들의 희생이 담긴 날이잖아요. 이런 걸 가볍게 말하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특히 춘향전 같은 문화유산을 부적절하게 언급한 건 우리나라의 뿌리를 건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족 앨범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고 이거 그냥 옛날 사진이네라며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춘향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사랑하고 지켜온 문화예요. 이런 문화를 정치인이 함부로 농담 소재로 삼는다면 그건 국민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태도나 다름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의 자부심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 한글, 한복, K-팝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린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자부심을 정치인이 깎아내린다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건드린 일이에요. 세 번째 이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태도. 자, 마지막 이유는요. 이 발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반장 선거한다고 쳐보세요. 후보 중 한 명이 너희들 다 별로야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을 믿고 뽑겠어요? 절대 아니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대권을 노리는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했다는 건 국민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죠. 2020년쯤 다른 정치인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을 때도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혔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왜냐?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막말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X나 유튜브 같은 SNS에서 해시태그 김문수망언, 해시태그 정치인 막말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면서 특히 젊은 층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반장이 함부로 굴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단결하는 것과 비슷해요.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김문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정치인을 그냥 두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어땠나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여성, 역사,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건드린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논란이 우리나라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자, 잠깐 스트레칭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세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세요.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충격적인 발언과 그 발언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춘향 XX니 쭉쭉 XX니 여성과 문화를 비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말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건 그냥 한 사람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논란은 우리나라 정치판을 뒤흔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정치 잘 모르셔도 걱정 마세요. 마치 친구랑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떨듯이 재밌는 비유랑 쉬운 예시로 설명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세 번째 반전 속으로 쏙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서 반장이 계속 엉뚱한 행동을 해서 친구들이 화가 났다고 쳐보세요. 처음엔 몇 명이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투덜거렸는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반장 바꿔야 해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상황이에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그냥 조용한 불만에서 거대한 외침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정치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세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둘째,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죠. 셋째, 이 사건이 앞으로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희망적인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같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이번 사건에서 제일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에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공개된 순간부터 SNS가 불타올랐어요. X에서 해시태그 김문수 망언, 해시태그 정치인 막말, 해시태그 여성 존중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유튜브에서도 관련 영상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이 단체 카톡방에 야, 반장이 너무했어 라고 메시지 올리면서 순식간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과 비슷해요. 특히 이번엔 젊은 층, 그러니까 20, 30대가 엄청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진짜 대단하죠? 예를 들어 X에서 한 20대 여성이 올린 포스트가 화제가 됐어요. 여성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정치인, 이런 사람 뽑으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라는 글이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수천 번 리포스트 됐어요. 이건 마치 친구가 우리 동아리 이렇게 망가뜨릴 거야? 라고 외치니까 모두가 맞아, 바꿔야 해 라고 동의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젊은 층은 원래 정치에 좀 무관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달랐어요. 왜냐? 이 발언들이 젊은 여성 K-팝 팬,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팀이 누군가한테 무시당했다고 쳐보세요. 당장 뭐야, 우리 팀이 왜? 하면서 나서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국민들이 딱 그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짜릿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이 이제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이니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김문수 한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반전. 이 논란은 그냥 국민들 사이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민주당은 김문수 망언집을 공개하면서 이런 사람은 대권 후보는커녕 정치인 자격도 없다 라고 날카롭게 공격했죠. 이건 마치 학교에서 한 반이 너희 반장은 자격 없어 라고 선언하면서 싸웠던 반 애들을 몰아세우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속한 정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민주당도 깨끗한 척하지 마, 이재명 대표의 과거 막말은 어쩔 건가? 라며 역공을 펼쳤어요. 이건 마치 두 반이 싸우다가 너희 반장은 이거 잘못했어, 아니 너희 반장은 저거 했잖아 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보면서 좀 어이가 없죠?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정치인들은 서로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근데 이 공방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김문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치판의 문제로 커졌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반장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친구들이 아, 반장 제도 자체를 바꿔야겠네라고 깨닫는 것과 비슷해요. 국민들은 이제 정치인들 전체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정치인들에게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강한 경고를 준 셈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희망적인 반전이에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동아리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모두가 모여서 우리 이제 규칙 바꾸고 더 잘해보자 라고 결심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번 사건도 국민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첫째,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고 있어요. X에서 해시태그 정치 바꾸자 같은 해시태그가 떠오르면서 특히 젊은 층이 투표, 정치 토론, 심지어 지역 모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친구들이 이제 우리도 동아리 회의에 빠지지 않고 나갈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변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정치인들도 더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됐어요. 둘째, 정치인들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요. 이번 사건처럼 부적절한 발언이 공개되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걸 정치인들이 깨달았거든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자꾸 그러면 다음엔 진짜 반장 안 뽑아 라고 경고하는 것과 비슷해요. 앞으로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만약 이런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이 정치 자체에 실망해서 투표 안 해 관심도 없어 라고 등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마치 축구팀이 계속 지니까 팬들이 이제 경기 안 볼 거야 라고 떠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죠. 왜냐하면 정치란 국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어땠나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정치판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바로 우리의 목소리와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변화의 물결에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이 논란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짜 감동적인 마무리로 정리해 볼게요. 잠깐 스트레칭하고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따라오세요. 같이 마무리 잘 지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정말 뜨거운 여정을 함께 했어요. 김문수 후보의 충격적인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발언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정치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봤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이 모든 논란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진짜 감동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치 잘 모르셔도 걱정 마세요. 마치 친구랑 따뜻한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재밌는 비유와 쉬운 예시로 편하게 설명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마지막 마무리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의 발언 논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또 정치인 막말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의 민감한 상처를 건드렸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이건 마치 집에서 부모님이 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라고 혼내는 순간 같아요. 그 순간은 좀 속상하지만 그걸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번 논란도 우리 사회에 그런 계기를 준 거예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 둘째,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갈 방향. 셋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편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 이 사건이 던진 메시지.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여성, 약자,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줬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야, 너희 가족 별로야 라고 툭 던진다면 그 말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잖아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춘향 XX나 쭉쭉 XX 같은 말들은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건드렸어요. 특히 여성분들,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 발언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바로 이런 부당한 일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X에서 해시태그 김문수망언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어 라고 외친 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억울한 일 있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단결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너희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라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뭉클했거든요.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잘못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두 번째, 앞으로의 정치 어떻게 변할까? 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갈지 좀 예측해 볼게요. 이건 마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 팀 전략 바꿔야겠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번 논란은 정치인들에게 큰 숙제를 던져줬어요. 저는 이렇게 예상해요. 첫째, 국민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SNS 덕분에 이제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공개되잖아요. X나 유튜브에서 논란이 터지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요. 이건 마치 친구들이 야, 저 녀석 잘못했어 라고 카톡방에서 공유하면 모두가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둘째, 정치인들이 더 조심하게 될 거예요. 이번 사건처럼 부적절한 발언이 공개되면 정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자꾸 그러면 다음엔 진짜 반장 안 뽑아 라고 경고하는 것과 비슷해요. 앞으로 정치인들은 국민을 더 존중하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만약 이런 논란들이 자꾸 반복되면 국민들이 정치 자체에 실망해서 투표? 관심 없어 라고 등을 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마치 좋아하던 드라마가 계속 실망스러우면 이제 안 볼 거야 라고 채널 돌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정치란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줬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에 꽃을 심었는데 매일 물을 주고 가꾸면 예쁘게 피어나잖아요. 근데 물을 안 주면 시들어버리죠.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작은 행동을 하면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첫째, 투표예요. 투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건 마치 학교에서 반장 뽑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한 표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 한 표가 반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2025년엔 중요한 선거들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한 표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존중해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둘째, 목소리를 내세요. SNS에서 해시태그 올리기, 친구들이랑 정치 이야기 나누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엄청난 힘이 돼요. 이건 마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서 우리 동아리 이렇게 바꾸자 라고 제안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X에서 해시태그 정치 바꾸자 같은 해시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보세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셋째, 잘못된 걸 비판하세요. 김문수 후보 같은 발언이 또 나오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마치 친구가 잘못했을 때 야, 그건 좀 심했다라고 솔직히 말해주는 것과 비슷해요. 그게 친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비판이 그들을 더 책임감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이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긴 여정 어땠나요?
김문수 후보의 논란에서 시작해서 국민들의 분노, 정치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역할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바로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투표하고 목소리 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이번 논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우리 같이 더 나은 미래 만들어 보자고요.